안녕하세요. 일산동의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. 오늘 선생님께서 이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테마를 많이 해보시잖아요. 그렇죠. 네, 테마에 대한 어떤 좀 진실, 오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겠어요. 퇴마나 퇴기 과정은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. 맞아요.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퇴기나 퇴마의 과정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가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.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기에 이제 사례자분들이나 손님들이 와서 증상이 조금 심각한 것 같아. 과연 이게 신인가, 귀신의 장난인가, 허주의 노름인가, 이 맥락을 점사부터 이어가서 찝어갈 때에 이 사람이 조상이 와서 이러는지 아니면 신병의 일종으로 이미 광기가 된 수준인지 그거를 우리가 맥락을 정확하게 짚어야 신의 내림을 할지 벗겨낼지 퇴마를 할지 조상 대접을 할지 여기서 맥락이 잡힌단 말이에요. 근데 이 맥락을 잘못 잡으면 헛굿을 하게 돼요. 한 분이 왔는데 이 사람은 정말 딱 봐도 누가 봐도 뭘로 봐도 이미 그냥 조상에서 탈이 난 거야. 근데 자, 이 사람이 모르는 상황에서 나중에 점사가 끝나고 집에 가서 며칠 뒤에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. 선생님 알고 봤더니 남편네 집안에 그런 게 있었는데 남편네 집안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희 집에도 있었어요. 그렇게 된 거야.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런 증상이 시작된 게 그 저희 집 산을 건들고 나서 정확하게 6개월이 지난 후더라. 근데 그 이후에 사례자가 다시 온 거야. 상담을 잡아서 2달 기다려서 또 왔죠. 왔는데 기다리는 2달이 너무 힘들어서 구술했대. 아니 그럴 거면은 그냥 예약을 취소하고 거기 다니시지. 굳이 예약은 예약대로 놓고 구술하신 이유가 뭐예요? 그리고 여기 다시 구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다시 온 저희가 뭐냐? 그랬더니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야. 그래서 뭘 하셨는데 무슨 구술 하셨는데 그랬더니 퇴마 구술을 하셨대요. 유튜브에 나오는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너무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찾아갔는데 너는 빙이라 그래서 이제 구슬 하게 된 거야. 네.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은 자기한테 뭐 누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무 감흥이 없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할아버지세요, 뭐 누구세요, 누가 와서 이러세요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빙의가 걸린 사람이나 퇴마인 사람들은 욕을 한다든지 어떤 과격한 행동을 보인다든지 실제 그 무당이 누구라고 접신이 된 그 조상이나 영가를 정확하게 찝어내면 그 영가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거든. 네.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야. 근데 자기가 입을 벌리고 토하듯이 뭔가를 했다는 거야. 선생님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못 느끼겠는데 그렇게 토를 했더라고요. 근데 솔직히요 배를 그렇게 누르는데 어떻게 입을 안 벌리고 헛구역질을 안 해요. 그러더라고요. 네. 근데 그런 내가 물었어. 그러면 본인은 그 테마구슬 할 당시에 어떤 증상이나 과격한 행동이나 이상한 행동을 안 보이셨나요? 그랬더니 안 보였다는 거야. 그리고 자기가 늘 그 시작부터 끝까지 맨정신을 유지하고 있었대요. 토를 하고 입을 벌리고 우웩우웩 한 거는 당연히 백가죽을 그렇게 쑤셔야 되는데 누가 안 베기고 하냐 이 얘기야. 근데 중요한 건 구슬 끝났잖아. 반응이 있든 없든 이 사례자는 나아진 게 없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급하게 산소탈을 재우려고 간단한 비손을 해줬습니다. 그리고 그 산에서 직접 부적을 태워서 비방을 했고 나머지 일부 부적은 이 사람한테 금부적을 새겨서 지니게 했어요. 그때부터 몸의 모든 떨림 증상이 완화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에 일단 내가 그 사례자분한테도 얘기는 했어요. 원래는 구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. 처음에 얘기했듯이. 근데 이미 본인이 빚을 내서 구슬하고 온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또 빚을 내서 나한테 구슬하라고 하냐. 일단은 완화가 되시도록 임시방편이에요. 대신에 다시 맥락을 잡아서 구슬해야 되는 건 변함은 없어요. 일단 몸 아픈 거 일단 가라앉으라고 한 거고 이게 가라앉으면 본인도 이유를 알겠지. 정신 차리고 다니세요라고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. 여기서의 포인트가 이거예요. 이 집에 일단은 문제가 조상의 문제가 아니라 산의 문제였고 그로 인해 탈이 잡힌 건데 이 퇴마구슬하면서 조상을 건드려 놨어. 그래서 더 심해진 거예요. 그래서 이 퇴마라는 거에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그 과정 중에 그게 있었죠. 배돼지를 누르는데 어떻게 입을 안 벌리겠느냐, 우웩우웩을 안 하겠냐. 그냥 앉아있는 사람 배나 명치를 찔러도 우웩하는데 헛구역질이 나오는데 선생님 그거 다 쇼예요. 나한테 그랬어.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한 해명은 풀어줬어요. 테마 자체는 쇼가 아닙니다. 실제로 저한테 테마굿을 한 사람들, 우리 신딸들이 옆에서 보고 이제 증할머니나 이제 할아버지들이 다 봐서 저한테 의문점을 던졌어요. 도령님은 왜 배를 안 눌러요? 이거야. 그러니까 저는 배에다가 손 안 대요. 배에다가 손 안 대고 목에다가 부적을 새겨요.
그리고 귀신집을 찾아서 목으로 나올 수 있게 여기 혈에다가 부적을 새겨요. 그리고 나서 손을 갖다 대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나와요. 그러니까 나는 목을 이렇게 막 졸라서 막 이렇게 한다든지 막 배를 막 쑤셔갖고 막 이렇게 한다 이거는 안 해. 그렇게 무식하게는 안 해요.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찾아서 뺄 수 있다야.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해와 진실을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테마굿의 중요성과 진실 여부는 애초에 그 테마굿을 유도하고 집도한 무속인의 점사에서 맥락을 정확하게 잡아서 이 사람이 테마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 조상을 건드려야 될지 아니면 이와 아까 사례자처럼 정확하게 영적인 문제가 아닌 집 자체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점을 보는 선생님들마다 얘기하는 소리들이 다 다르니 손님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말이지만 테마를 받고 또 어떤 굿을 임할 때는 내가 명확한 맥락을 짚었는가를 여러분들이 모르잖아. 그래서 항상 3-4번은 문칸을 두들겨 보고 정확하게 선생님들의 의견이 일치하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신중한 결정을 내리셔도 늦지 않다. 테마에 대한 정확한 상식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